자, 국민들이 억울하고 힘들 때 마지막에 기대는 곳이 법이죠. 그런데 일상 곳곳에 매번 매 순간을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우리 국민들이 법을 열심히 이렇게 듣고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인터뷰는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모셨습니다. 검찰 고검장 출신이기도 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렵다는 법을 또 평생 하셨잖아요. 지금도 야, 입법기관에. 30년 했습니다. 네. 자, 요즘 국민들이 정말 뭐 듣지 못했던 어려운 말들, 뭐 예. 각하, 뭐 기각 이런 말들 안 쓰는 말들도 듣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로 사실은 공수처를 여야 모두가 꼽았습니다. 야당에서는 체포영장 집행 실패를 놓고 꼽았고 여당에서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에 기능이 없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수처 두고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공수처는 잘 아시다시피 네. 공수처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서 네, 그랬었죠.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공수처는 그동안 이번 내란죄 수사 이전에도 네. 우리에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를 못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서 실망을 했죠. 네네. 그런데 그 실망의 정점을 이번에 찍어버렸습니다. 내란죄에서. 실망의 정점이라고 하셨네요. 실망의 정점을 찍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관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네. 하는 회의 같은 건 마찬가지고 네. 우리 민주당 내에 있는 의원들도 많은 의원들이 이제 네. 흥분한 거죠. 예. 그렇지만은 우리 당에서 이것을 없애겠다 뭐 이런 당론을 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공수처가 그러면 왜 지금까지도 이렇다 실적을 보이지 못했고 이번에는 무능력 네. 이게 극치를 보여줬는가를 우리는 원인을 분석하고 네. 거기에 대한 치유책을 내야 되는 게 건설제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수처의 우선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현재 공수처의 검사는 많은 분들이 모를 겁니다. 임시직입니다. 아. 공수처의 검사가 네. 검찰청의 검사처럼 정년이 보장된 검사가 아니에요. 아, 그럼 검찰청에서 그냥 파견으로 간 것도 아니고. 아니고 예. 변호사 한 사람들 중에서 공수처 검사를 뽑은데 네. 이게 계약직이라는 것이죠. 비정규직이군요. 비정규직이에요. 하는데. 그러면 비정규직이 어떤 비전을 가지겠습니까? 네. 우선 이제 갈 수가 없는 구조죠. 아. 수사관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검사 수사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리크루트 뽑는 네.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것이죠. 예. 현재 검사나 수사관에서 가야 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분이 보장된 정년제로 가야 된다. 예.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수사 인력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된다. 예. 거기에 더 나아가서 현재 공수처법이 가져가는 여러 법적 맹점들이 있어요. 예. 이번에도 봤지만 수사의 뭐 대상이라든지 기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라든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완시켜줘서 네.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의 염원 속에서 탄생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당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이러한 것을 보완시킬 필요가 알겠습니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완과 대안에 대한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의원분들은 뭐 연결하거나 저희 프로그램 나오시면은 이거 이른바 검수완박이나 검찰개혁 하다가 파생된 문제 아니냐. 일단 민주당이 이거부터 좀 짚고 사과하고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요구하세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반대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공수처가 생길 때 이걸 반대한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혹이죠. 네. 이걸 공격하기에. 네네. 그런 어떤 기관이든지 생길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네. 진통을 그래서 생긴 건데 네. 이걸 그냥 안 좋은 쪽만 계속 보면서 네. 없애야 된다고 본 것은 너무 소모전이에요. 예. 저는 이 기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을 해서 예.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건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공수처에 관심이 이렇게 몰리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물론 직무 정지돼 있습니다만 체포영장 집행가 두 번째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 앞서 저희가 이상민 전 의원 뭐 민주당에 계셨다가 지금 국민의힘으로 가셨습니다만 굳이 대통령을 체포하는 모습을 언론이나 전 세계에 보여줘야 되냐. 구속영장 집행하고 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재판 절차 진행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변호인단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보십니까?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네. 법이라는 것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고 네. 공평하게 집행이 돼야 됩니다. 네. 지금 윤석열 씨가 집행했던 지휘했던 내란 네. 쿠데타에 동원했던 많은 군 장성들과 네. 경찰 수뇌부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돼서 다 지금- 구속됐습니까? 네. 그럼 그분들이 하자고 했습니까? 계엄을? 그분들이 군을 스스로 동원하자고 했습니까?
경찰을 스스로 동원해서 원했습니까? 아,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럼 누가 했습니까? 예. 윤석열 씨가 지휘를 한 겁니다. 네. 전부 각본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일반 범죄에 있어서도 네. 사소한 자범에 있어서도 범행을 지시한 사람은 구속이 되지 않고 지시를 받은 사람만 구속되는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차대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범행을 기획하고 모의하고 지휘했던 사람은 국격을 논하고 해서 구속이 안 되고 밑에 있는 사람 다 구속된다? 네. 이것은 너무나 자신들만 생각하는 문제고 이게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은 대한민국의 법치는 사망한 겁니다. 예. 법의 형평성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란 혐의에 대해서 법률 용어입니다. 내란 혐의에 대해서 우두머리와 또 종범들 그 우두머리를 따라가는 범죄들인데 따라가는 사람들 다 구속됐는데 우두머리는 왜 똑같이 그렇죠. 이 처벌하지 형평에 않느냐 맞지 이런 않죠. 의미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체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경호처가 네. 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여기서 충돌이 벌어지거나 어떻게 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일단 지금 가닥은 형사 기동대 그러니까 범인을 재판하는 형사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력을 좀 투입한다. 또 경호처 지도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한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경찰이 기동대를 동원해서 체포를 진행하는 게 오히려 내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게 불안한 참 상황입니다. 웃음이 나올 이야기입니다. 웃음이 나올 네. 이야기예요. 지금 윤석열 씨는 지금 보이는 행태는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네. 관저에서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서 요새하라고 산성을 쌓았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서 법의 집행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연상되는 게 없습니까? 어디 남미 멕시코나 마약 범죄의 수계 그러한 네. 마피아 두목이 법 집행을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장면이 연상돼요. 영화에 나를 만한 장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를 동원하고 있죠. 경호처의 직원은 대통령의 유해가 있을 때 이걸 막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 예. 유해입니다. 위해. 유해. 네. 예. 그 지금 이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과연 유해인가? 네. 유해가 아니고 정당한 공무집행이죠. 왜 그러냐? 체포영장에 대해서 1차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는 이 체포영장의 부적합성, 유법성에 대해서 집행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세 번째 또 발부됐지 않습니까? 2차. 네. 또 어제 우리 정부에서 현안질의 대정부 네. 현안질부 할 때 법원 행정처장도 나와서 적법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체포영장은 적법한 영장입니다. 네. 적법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한 것은 공무집행이에요. 예. 유해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경호권이 발동한 요건이 되지 않아요. 네. 아직까지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 대상은 될지언정 경호를 발동한 요건이 되지 않는다. 예.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이것에 대해서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서 막는 것은 제2의 내란이죠. 예. 반란이죠. 이것이. 예. 여기에 동원된 경호처 직원들 명심해야 됩니다. 네. 윤석열 씨 대통령 복귀할 가능성 제로입니다. 여기에 경호라는 목적하에 공무집행 방해한 건 나중에 다 구속되고 다 처벌받고 연금도 못 받습니다. 예. 제가 윤석열 씨에 대해서 못마땅한 점이 본인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는 평생 몸담았던 검찰 조직을 끌어안고 검찰 조직을 죽였어요. 네. 이제는 쿠데타를 이끌고 나서는 자기를 신변에서 늘 개호했던 경호처 직원을 함께 사지를 몰고 가고 있어요. 네. 전부 나쁜 태도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너무 저희가 뭐 어떤 입장으로 야당에서도 말씀하신 알고 있지만 또 저희 방송이니까요. 좀 주장하셨던 것들 중에 개인 의견으로 좀 저희가 정리할 것들은 정리해서 양보남 의원님 개인 의견이라는 점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남미 얘기하신 것도 또 저희가 또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제 있어서 개인 의견에 네, 그게 알겠습니다. 연상이 된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법률적 대응들이 계속 나오면서 국민들이 잘 모르세요. 뭐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저희는 평소에 일상에 쓰지 않는 말이니까요. 예, 예. 이렇게 대응하면서 즉 요컨대 2차 체포영장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혹은 불법이다 이런 예, 주장으로 대응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수사를 지연시킨 목적이죠. 아, 수사 지연 의도다. 지연 네. 얘기지 권한적인 심판에 한 판에 기각될 겁니다. 네. 예.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성윤 의원이나 또 김용민 의원은 뭐 총을 맞더라도 들어가라. 뭐 현행범 국민의힘 의원도 체포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충돌을 부추긴다 이런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이걸 충돌을 부추긴다라고 보지 않고요. 네. 강한 의지를 가져라. 의지를 그만큼 가져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집행이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네. 철저한 준비를 해라는 그런 촉구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네. 또한 그 김용민 의원이 했던 이야기 예. 예. 그런 부분에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네. 현행 국회의원일지라도 네. 이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 네. 그 집행을 저지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죠. 예. 현행범 국회의원도 현행범이면 체포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체포될 수 있어요. 예. 아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아마 가지 않을 겁니다. 아, 가지 않은 44분의 의원들이 가셨잖아요. 실제로 집행할 때는 못 갈 거예요. 예, 2차 거기 체포영장 때는 안갈 저지하면은 것이다라고요. 특수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네. 더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상황도 한번 네. 또 미리 보고서에 뉴스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주선해서 정론관에서 청년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백골단이란 이름과 또 반공청년단 이런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뭐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아주 강경하게 저지하겠다. 뭐 내전도 각오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한 젊은 친구들인데 이분들을 보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선은 긋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윤석열 씨에 대해서 체포를 반대한다 개인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것을 그러한 생각을 탓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러한 세력을 국회까지 끌어들이고 네. 또 뭐 표현도 중요한 거죠. 네네. 명칭도. 백골단은 이승만 정권 시절에 정치 깡패의 대표적인 네. 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1980년 90년대에 한참 우리가 민주화가 일어났을 때 그 민주화 세력을 잡아들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게 백골단이지 않습니까? 네. 이 백골단 하면은 부정적 의미가 굉장히 네. 큰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세력을 그러한 집단을 국회 소통관까지 데리고 와서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네. 오직 궁했으면 이럴까 생각도 드는데 오직 구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네. 정치에서 금도를 넘은 것이죠. 예. 그리고 또 고검장 지내셨으니까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체포영장이나 이런 게 서부지법에서 발부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 변호인이나 윤 대통령 측이 중앙지법 얘기를 자꾸 합니다. 이게 저희는 또 어려운 문제죠.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이 무슨 차이인지 잘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완전 꼼수고 구속을 어떻게 해서인데 면해보고 네. 수사를 지연하겠다는 수수입니다. 지금 공수처법에 보면은 공수처는 중앙지법의 영장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꼭 그것이 100% 지켜질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 네.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일반 검사로서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영장을 청구할 때는 피의자의 주소지, 네. 거주지, 네. 범행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수처 검사는 중앙지법에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은 윤석열 씨의 주소지인 서부지법에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영장이 발부되고 집행 이의 신청이 기각되고 세 번째까지 영장이 발부됐는데 예. 지금 윤석열 씨 측에서는 나를 기소를 하든지 영장을 청구해라. 네. 그럼 내가 응하겠다고 네네네.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구속을 해놓고 기소한다는 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법의 형평에 어긋납니다. 네. 그러면 영장을 청구한다. 네. 중앙지법에 네. 아니면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런 경우에는 법률용어로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해요. 예. 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은 공수처에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은 법에서 구인장을 발부해줘요. 네. 그럼 윤석열 씨를 데리고 와라. 예. 정해진 신문 기일에 네. 죄가 졌는지 안 졌는지 확인해야겠다. 네. 그럼 신문 기일이 영장이 청구한 날부터 일주일 후에 정해집니다. 예. 날짜 쫙 늘어지죠. 예. 여기에 피의자 측에서 한 번 더 연기하면 더 연기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연이 된다. 네. 두 번째 구인장을 발부했을 때 다시 윤석열 씨 측에서 이번 주처럼 나 못 나오겠다면 똑같은 현상이 반복돼요. 예. 체포처럼. 네. 그리고 가서 100번 양보해서 본인이 나간다 했을 경우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고 지금 영장을 청구하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왜 공수처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알으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것이지. 예. 적법한 체포영장이 있는데 예. 이건 꼼수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설명을 더 해주셔야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검법을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냐 경찰이냐 검찰이냐 이렇게 지금 네. 나눠져 있는 상황은 특검법이 통과되면 되지 않냐는데 결국 부결됐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슬아슬하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어서 야당이 수정안을 냈는데 많이 양보했다라는 말도 있지만 여전히 고소고발로 무한정 범위를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번에 특검법은 아셨다시피 198표 네. 아슬아슬하게 이게 네네.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특검법 부결의 요인을 삼았던 게 독소장. 네. 특검 추천이 야당 위주로 됐다. 네. 제3자 추천 방식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양보해서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맞습니다. 거기에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네. 그런데 수사 범위를 가지고 이제 네. 다툴 여지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국민의 뜻을 네. 거부한 것이죠. 특수장을 없애줬는데 네. 또 계속해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골대문을 자꾸 옮기고 하는 식이 되지 않습니까? 골대를 잡고 네. 옮긴다. 그런데 뭐 내란 선동죄나 이런 부분은 자칫하면 뭐 댓글이나 뭐 앞서 저희가 뭐 백골단 방공청단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일반 국민들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국민의힘은 지적했거든요. 물론 그 명분이죠. 네. 그렇지만은 특검을 하는 분들이 특검이 그러게 어떤 가치에 편향되고 네. 비합리적인 사람은 특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고 지금 또 국회 탄핵소추단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란죄 이건 뭐 저희가 여러 번 여쭤봤고 답변도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요약하자면 형법상 내란죄를 왜 탄핵 심판에서 안 하냐, 예. 헌법상 내란 위반만 다루겠다 이런 공방이 있는 건 이제 국민들도 많이 듣고 계셔서 알고 있는데 이 얘기의 배경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라든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어용 논리로 자꾸 그러는 거 아니냐, 서두르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질문하시거든요. 어떻게 답하시죠? 지금 국힘에서는 너무나 이번에 이 헌재에서 정리된 문제이 법률가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전 국민을 상대로 호도하고 있는 거죠. 네. 호도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은 이번에 탄핵 심판의 주요 사유는 이겁니다. 비상계엄의 선포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흠결했다. 네. 그리고 포괄행위 기헌법 위반됐다. 네. 세 번째는 경찰과 군을 동원해서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봉쇄했다. 네. 다섯 번째는 정치인을 불법으로 체포하려 했다는 겁니다. 네.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 이게 바로 헌법 위반이다. 이게 핵심인데 네. 요것은 헌법 위반도 되고 네. 또 뭣도 돼? 형법에 내란 직권 뭐 네. 직무유기. 직무유도 뭐 직권 남용죄도 되고 네. 뭐 내란죄도 다 된다. 네. 요러고 돼 있는데 헌재에서 쟁점을 정리할 때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냐 네. 이런 쟁점을 정리할 때 헌재는 원래 형법상 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 법정에서 하는 것이고 예.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이 되는 여부만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헌법 위반이 되는 것만 보자는 겁니다. 네. 요 5개 사유 중에서 어느 하나를 빼는 게 아니라 네. 요 사유는 그대로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평가를 형법적 평가는 일반 법정에서 하고 예. 여기서는 이 사유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 되냐 여부만 보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이지 내란죄를 이루는 이 5가지 사유를 빼는 게 네. 아니고 평가를 안 한다 이것입니다. 그랬으면 표결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국민은. 제 생각은 전혀 달라질 수가 없죠. 이거 법적인 내란죄가 대한 평가부를 하지 않은 네. 하는 것이고 이 사유 5개 사유에 대해서는 불변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일반 법정에서도요. 형사 재판을 하다 보면은 검사가 공소장 여러 내용을 써놓으면 쟁점 정리를 합니다. 예. 이처럼 이것도 정리가 된 것이고 이재명 대표를 생각해서 헌재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네. 이 쟁점 정리를 헌재에서 한 겁니다.
예. 그것은 너무나 호도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호도하는 것이다 얘기를 했고 좀 정치 전국 현황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정당 지지율도 어느 정도 격차가 좀 좁혀지고 있으면서 차기 대통령 중에서 좀 비호감, 그러니까 찍고 싶지 않은 사람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이 데일리한 의뢰로 671 유권자 1,003명에게 물었습니다. ALS 방식으로 물었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재명 대표를 찍고 싶지 않다라는 응답도 42%, 홍준표 대구시장은 16.8% 높습니다. 아까 제가 정당 지지율 얘기한 게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좀 견제 심리로 올라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론조사가 얼마 전에 열려졌는데 한국 언론 평판 연구소에서 네네. 했던 거 보면은 윤석열 씨 지지율이 40%, 네. 그리고 국힘의 지지율이 3주 계속 민주당을 상회하는 네. 게 나오는데 그 질문의 설계도가 문제가 네. 있습니다. 네, 고발이 아니라 이의 신청하신다고. 그거 뭔가 네. 좀 법적 문제를 네. 제기하고 있어요. 네. 중도층이나 진보층은 설문에 응하다가 아이 그만해. 네.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탈할 수 있는 질문이고 네. 보수층은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네. 문항이 설계돼서 이것은 문제가 있어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네. 긍정적 지지도 1위다. 네. 비호감도 1위다. 네. 왜 그러냐.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우리 네. 민주당이 해결해야 될 지점입니다. 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재명 대표에서 가짜 뉴스 잘못된 정부에서 수없이 도덕적 문제 네. 법적 문제를 네. 네. 언론에서 보수 진영에서 네. 계속 유포를 했습니다. 요게 영향을 미쳤다고 네. 저는 보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계속 해소하려고 좀 네. 노력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지금 민주당 내 여러 가지 네. 제도도 만들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예. 이미지 반전이 필요하다. 네. 사실과 다른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심어졌다. 예. 저는 그런 영향.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법적으로 많은 검찰의 탄핵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보복하지 않을까 예. 하는 우려. 전혀 우리 이재명 대표는 그럴 생각이 일개도 없습니다. 예. 예. 긍정도 1등, 부정도 1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안 해법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한데요. 다음에 또 모시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까다로운 질문도 많았는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분남 예. 의원이었습니다.